자, 페이지요. 페이지 165요.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이요. 요약집 있죠? 요약집 페이지 165 임대차.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를 보면,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 일방이죠. 임대인이요.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여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 그러니까 임대차는요. 반드시 뭐를 지급해야 돼요?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임대차가 아니에요. 알겠죠? 2번은요.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다 하나 써요. 뭐라 쓰냐면 공유자 중 1인 소수공유자 소수 지분권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 계약 자체는 유효인데요. 단지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럴 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셔요. 차임의 지급은 임대차의 요소예요. 알겠죠? 차임의 지급은 임대차의 요소. 그 다음에 4번은요. 임료를 지급하였다. 차임을 지급하였다. 그건 누가 입증 책임지냐? 임차인이 입증 책임지죠. 왜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고요. 5번은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누가 입증 책임진다? 그것은요.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이요. 이 4번하고 5번 묶어봐요. 그러면 뭐죠? 거기 보면 입증 책임이 모두 몇 개가 있죠? 입증 책임이 모두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첫 번째요. 임료를 지급하였다. 임료가 바로 차임이에요. 두 번째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세 번째는요. 바로 밑에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이렇게 세 가지. 페이지 166. 알겠죠? 이 세 가지는 나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이 입증한다 이 말이고요. 자, 2번에 이러면 대항력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자, 그럼 대항력을 지금부터 봐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를 볼 때 대항력을 봐야 되는데 대항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 여기 임차인이잖아요. 원래 임차인은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을한테요, 갑한테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병으로. 이걸 양수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죠. 그러면요, 이 을은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보증금 1억 원을 갑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5월 1일 날 건물주가 바뀌죠. 바뀌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양수인한테 여기서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내가 여기서 좀 더 살겠다. 알겠죠? 내가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을은요,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럼 어때요? 을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병이 을한테 5월 1일 날 집을 사가지고 너 나가. 내가 건물주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양수인은 소유자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이 사람은 뭐죠? 임차권은 채권이죠.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물권. 그래서요, 병이 을한테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종전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으면 보증금 1억 원에요. 월세 100만 원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갑했어요. 여기서 병이죠. 병인데 이렇게 양수인이 이렇게 양수인 이렇게 있죠. 그럼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만약에 등기를 했거나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그러면 등기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요. 그러면 이 양수인도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죠. 그럼 둘 다 대항력이 있을 때는 누구의 대항력이 우선하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은요, 1월 1일날 등기했으면 1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죠? 이 사람은요, 5월 1일날 매매했으면 5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잖아요. 등기했으면요. 그럼 누가 더 우선한다? 을이 더 우선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내가 더 살다가 나가겠다.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을은 주장할 수 있고, 을은. 알겠죠? 어디까지?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10월 1일이 되면 보증금은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갑한테 가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을은요, 갑에게요, 보증금 반환을 10월 1일 되면 이 병한테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요, 뭘 한다? 이 일을 제기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먼저 이 갑하고 임대차가 체결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뢰 관계가 파기가 되죠. 그래서 들어간다. 나도 나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보증금 내줘. 그러면 갑이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한다는 것은 두 가지. 간단히 얘기하면 존속기간을 보장받는다. 10월 1일까지.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다. 누구한테? 병에게.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이의를 지게한다. 그러면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건 대항력이 언제 있느냐? 등기라 된다. 621조에 보면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고 등기 안 해주면 어떡한다?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럼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건물이고 토지의 경우는 전입 신고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또 안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62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갑의 토지예요. 토지의 을.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갑의 토지에 여기 을이요. 을이 뭐라냐면 임차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갑의 토지의 을이요.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요. 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체결하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건축해. 땅을 빌리고 먼저 3월 1일 날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건물에다가 4월 1일 날 보존 등기를 해. 이 4월 1일 날 건물에다 건물을 짓고 보존 등기 하죠. 그러면 이 보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줘. 임대차 4월 1일 임대차 등기란 것으로 봐줘.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데 이 토지가요 바뀐단 말이에요. 토지 소재가 바뀌어. 누구한테 이렇게 병한테요? 언제 바뀌냐? 5월 1일 날 바뀐다. 그럼 이미 의뢰가는 임차인이 4월 1일 날 대항력이 있죠. 그러고 나서 5월 1일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누구한테요? 양수인한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여기 3월 1일 날이요. 3월 1일 날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내가 건물을 짓고 등기하기 전에 3월 1일 날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그럼 누가 더 빨라요? 병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요.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622조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토지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데 이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에다가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임대차 등기를 이렇게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가 양도가 될 때 임대차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토지가 양도됐느냐, 토지권이 양도됐느냐, 그 전에 양도됐느냐 이 말이죠. 그 전에 양도되면 토지 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양도되면 누가 우선한다? 임차인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항력이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2번 봅시다. 2번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주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면 3번은요.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 자 1번을 보면요. 기억.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 동그라미 지상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알겠죠? 그런데 니은을 보면 니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거기 줄고 제3자가 물권 취득에 등기 제3자가 등기 그러면요 제3자의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안 한다? 생기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반대라면 등기하고 난 다음에 등기 후에 제3자한테 등기가 있다. 그러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것을 보면 건물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그럼 봐봐.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멸실 등기라고 폐쇄 등기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없다? 등기가 없다는 것은 대항력도 사라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 만료 전에 멸실이나 후폐, 나중에 폐허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됐죠? 자 1번은요. 계약으로 기간을 임대 전속기간이죠.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면 임대차의 전속기간은 몇 년? 20년을 넘쳐온다는 규정은 삭제돼 삭제. 그래서 최장 전속기간은 없어졌어. 그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삭제됐으니까 이제는요 임대차는 최장 전속기간이 20년이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30년, 50년, 100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묵시적갱신이죠. 임대차가 아니 만료동그라미 만료가 됐죠. 그런데 임차인이요 사용을 계속해, 잠을 계속 자. 그다음에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잖아. 왜요? 임차인한테 괜히 너 기간 끝났는데 계속 살 거니 나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임차인이 뭐라고 하겠어? 기간 끝났어요. 나 나갈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요. 말을 안 해. 도망다닌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자, 이번요. 기간의 약정은 뭐한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봐. 그래서 당사자는요. 635조 규정에서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 해지의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해지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은 오른쪽 3번에서 보니까 거기서 봐요. 알겠죠? 이렇게 만약에 봐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갑하구를 하고 있잖아요. 갑하구 이렇게 하는데, 을이 임차인이죠. 근데 이 갑의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우리가 임대는 아파트나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지, 민법이랑 쓴 아파트나 이것만 얘기하는 거 공장도 되고 창고도 되고 다 되잖아요. 만약 큰 창고를 빌렸는데, 한 달 임대료가 1,000만 원 정도 된다 해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많아요. 알겠죠? 차 한 달 임대가 1,000만 원에 들어가면 1년에 1억 2천이잖아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000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지문 여기다 가득 채워놓고, 나 몰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잖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갑은 을한테요. 너 만약에, 월세 못 넣을 걸 대비해서 다른 사람한테 담보 하나 사라 해라. 저당 하나 잡아달라 해라. 알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저당을 잡는다면 다른 사람 집에다가. 알겠죠? 조건을 다 하겠죠? 차임의 불지급에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담보를 잡아준 것은 90년 1월 1일부터요. 93년 1월 1일까지 이렇게 3년 동안만 내가 잡아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93년 1월 1일이 끝났어.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책임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자동적으로 소멸을 해요. 저당권이나 질권은요. 그런데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이 있어. 제3자가 보증금을 대신 내줬다 이 말이죠. 아들이 임대를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보증금을 대신 내줬다 이 말이죠. 그 보증금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요. 알겠죠? 그래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만 보증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 그러면 기억 한번 봐봐요. 기억하고 니은을 보면 이것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의 경우는 기간도 정하지 않고 임대차를 했다 이 말이죠. 임대인이 해지 통과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임차인이 해지 통과제,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이요? 1개월, 6개월, 1개월 이렇게, 6개월, 1개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해서 누가든지 간에 며칠이다? 5일이다, 5일 이렇게. 자, 임대차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임대차 효력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임대차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원래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임대인이죠. 여기 을 있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여기 누구죠? 여기 임대인이죠. 여기 임대인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간접 점유라고 하고요. 임차인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직접 점유다 이렇게 하고, 갑하고 임대차죠. 이 임대차 계약을 뭐라고 얘기하면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임차인을 뭐라 한다? 이것을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점유 매개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임차인에 뭐가 있다? 임차인의 권리가 있고 임대인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보다는 임대인의 의무가 더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임차인도 뭐가 있다? 권리가 있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의 경우는 권리가 중요하고 의무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런 걸 좀 보면 먼저 임대인의 권리죠. 거기 보면 1번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1번 장래 차임에 대해서 증액을 청구하죠.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증액이라고 나왔죠. 증액 동일하고 하고 그것은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형성권이란 말이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했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유력은 언제 발생한다? 청구 시, 청구할 때 발생한다. 청구 시에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형성권으로서 청구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자, 2번.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2번.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봐봐. 이런 봐봐. 우리가요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고 불리하면 무효죠. 그럼 뭐 봐봐. 차임을 증액하는 게 좋아요? 감액하는 게 좋아요? 감액이 좋죠? 차임을요 감액하는 게 좋잖아요. 감액. 그런데 차임 증액을 금지해요. 금지. 증액을 하지 않기로 해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차임 증액하면 임차인한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증액을 금지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고. 차임을 감액하면 임차인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죠. 감액을 금지해. 좋아 나빠? 나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임 감액 금지는 무효고 차임 증액 금지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유리하니까?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자,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차임 불증액이죠. 다른 말로 차임 증액 금지 특약이죠. 차임 증액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차임 감액 금지죠. 감액을 금지하죠. 그러면 감액을 금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감액을 금지한다는 말은 감액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하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차임은 어떡하? 차임은 원래는 차임인 후급이 원칙. 후급. 선불이 아니고 후불로 주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죠? 매월 초 지금 매월 초 선불로 달라 이 말이잖아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이니까? 이미 규정이다. 무슨 규정이요? 이미 규정이다 이 말이죠. 잠깐만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페이지요. 172페이지 보세요. 172페이지 봤어요? 172페이지 봤어요? 자, 172페이지 강행 규정이 아닌 것 그렇게 돼 있나요? 강행 규정이 아닌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거기다 써요. 이미 규정. 또 이미 규정 썼어요? 이미 규정을 썼어? 옆줄 긋고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인 것 이렇게.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유효인 것 이렇게. 우리가 임차인한테 유리할 때는 유효고 불리하면 무효잖아요. 임차인한테 불리해도 유효인 것 이 말이죠. 첫 번째가 여러분 줄고요.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하고 유익비예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예요. 전대의 제한이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차임지급시기예요. 차임지급시기. 알겠죠? 차임지급시기.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다시 비용상환청구권이요. 비용상환청구권은 뭐다?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죠. 바로 옆에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차임지급시기예요. 차임지급시기. 알겠죠? 두 번째 맨 끝에. 됐죠?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에요. 차임을 원래는 후불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선불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냥 그 일시임대차의 특례를 봐봐요. 일시임대차. 여러분 그 오른쪽 페이지에 일시란 말이 여러분 뭐예요? 일시. 여러분 일시임대차가 뭐예요? 그것은 잠깐요 며칠간 잠자는 거잖아요. 며칠. 그러니까 한 4, 5일 이렇게 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차임이란 말이 뭐예요? 차임이란 말이 뭐예요? 차임이란 말은 다른 말로 월세잖아요. 월세는 최소한 몇 달 살아요? 한 달 사니까 이건 뭐죠? 일시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장기. 장기. 그래서 한번 봐봐요, 거기요. 차임. 거기만 차임. 그 다음에 차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의 경우 해지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6개월, 1개월이 있다 없어지죠? 6개월, 1개월. 아까 우리 전속기간이 정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 통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권 거기다 별하네. 우리 시험에 2번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법정질권 줄고요. 법정질권은 차임연체 시 써봐. 법정질권에다가 차임연체 시 월세를 안 낸다 이 말이죠. 차임연체 시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 이렇게.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를 해.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법정질권에 한 것도 뭐다? 차임을 연체했단 말은
적어도 한 달, 두 달 연체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딱 다른 거 다 읽어보면 딱 뭐야?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빼고 나머지를 다 읽어보면 다 뭐예요? 월세라든가 차임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요? 일시예요, 장기예요? 장기다. 차임 연체, 해지 통고. 아까 해지 통고하면 부동산 해지 통고하면 6개월, 1개월이라고 그랬죠. 6개월, 1개월. 그 다음에 법정 질권은 뭐죠? 월세를 안 내니까 임차인이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죠.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과실에 압류를 걸어. 그러면 차임을 연체했단 말은 적어도 한 달 이상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냥 딱 이걸 딱 생각을 해보면 차임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뭐죠? 법정 질권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딱 암기하면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항상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속물 매수 청구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시험에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가는 민법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일시 임대차의 경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일시 임대차. 자, 그 정도만 보고 그럼 바로 그 위에 보증금 봐봐요. 4번의 보증금. 아까 우리 여러분 이거 했죠. 뭐를 했냐면 대항력 했어 안 했어? 대항력 했죠. 자 이제 봐. 아까 대항력이 있으면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으면 누구한테? 종전 임대인에게 그랬죠. 그럼 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요 1월 1일부터요 1월 1일부터 여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두 번을 중간에요 계약 전속 중이에요. 전속 중에요 두 번을 연체했어. 두 번을 연체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속 중에 연체하면 어떻게 돼? 임대인은요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임차인은요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은 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전속 중에는 그래. 봐봐 임대차 종료가 되면 어떻게 종료가 되면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하고? 보증금 중에서 뭐냐면 임대인은요 보증금 중에서 이 사람이 연체 차임이 있죠. 또는요 임차인의 잘못으로 수선을 했어. 수선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속 중인지 그렇다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지를 봐야 돼. 종료가 되면 당연히 모든 것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하고 목적물 인도가 동시행이고 만약에 전속 중이다. 지금 전속하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전속 중이다 그럴 때는 그건 전속 중일 때는 당연히 공제한다 이게 아니고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이다? 임대인의 권리이다 이 말이죠. 자 보증금 돼 있죠?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 계약은요 무슨 계약이다? 두 번째 줄 요물 계약이죠. 요물. 맨 끝에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이러면요 계약금 계약 써. 종된 계약, 계약금 계약 이렇게. 계약금 계약도 무슨 계약이다? 요물 종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기 요물 계약에다가 뭐라고 쓰냐? 요물 계약에다가 현, 대, 계, 보 이렇게 현대 계보요.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돼서 현, 대, 계, 보 이렇게 현대 계보 이렇게. 자 됐죠? 자 이번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종전 임대인. 그 다음에 3번은요.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죠. 임차인은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새로운 소유자 이퀄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이렇게. 양수인. 자 이러면 거기다가 옆줄을 써. 맨 끝에 써. 양수인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요. 옆줄 긋고 3번에 맨 끝에 옆줄 긋고 임차인이 이 일을 제기하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래서 임차인이 뭐라고 하게 되면 이 일을 제기해. 원래는 대항력이 있을 때는 양수인이죠. 이 일을 제기하면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4번 봐봐. 전속 중이라고 돼 있죠. 전속 중. 그래 돼 있죠. 차임을 지불하지 않죠.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차임에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연체 차임을 보증금으로 충당하느냐 아니냐는 누구의 자유이다? 임대인의 자유이다. 그런데 임차인은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5번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이죠. 종료하기 전에는 연체 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쭈고서 임대인의 권리이다 이렇게. 임대인의 권리. 그래서 임대인이 공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이다 이렇게. 자 6번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 목적물 명도 의무와 만료된 거예요. 만료가 되죠. 그러면요 보증금에서 모든 것을 공제한 나머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임차 목적물 명도 의무하고 보증금 중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 뺀 나머지에 반하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다음에 7번은 뭐냐면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죠. 동시행 항변권 동그라며 항변권 계속 점유 동그라며 항변권에 의해서 계속 점유하죠. 이 계속 점유를 뭐라 한다? 적법 점유예요. 적법 점유예요. 하지만 사용 이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사용 수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죠. 그것을 사용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 이익은 부당 이득으로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요. 보증금에서 하는 것을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죄송한데요. 앞으로 다시 와요. 앞으로 다시 오시면 167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한 167페이지 봤어요. 이 167페이지가 바로 지금 그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4번 봐봐. 4번. 1번에 4번이요. 차임 증가조건의 4번. 매월 초에 지급하고 하는 특약은 뭐다? 유효이다. 이렇게 돼 있죠. 유효. 원래는 후급이거든요. 아까 우리 임의규정 한번 봤었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다 차임에 대한 권리요. 이런 차임에 대한 권리는 아까 법정질권, 일시 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건 법정질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봐봐, 법정질권 뭐예요?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해서 임차지의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제공한 임차인 소유 동산 또는 과실, 동산이나 과실을 뭐란다? 압류를 하죠?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질권과 동일한 효력. 자, 왜냐면 동산하고 과실은 뭐냐면 그것은 질권의 객체죠. 근데 밑으로 봐봐 2번요. 몇 년 이상? 최후 2년. 변제기를 경고하고 최후 2년분의 채권. 2년분의 연체 채권에 대해서 뭘 한다? 건물은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압류하죠. 부동산을 압류하면 뭐가 된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 이걸 법정 저당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건물이니까 건물은 뭐다? 부동산이잖아요. 이런 부동산의 경우는 뭐다? 그것은 저당권이죠. 동산은 뭐다? 질권이잖아요. 자, 3번 한번 봐봐요. 3번은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이죠. 채권, 동산을 압류, 동산. 그럼 뭐가 된다? 질권과 동일한 효력. 그러니까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질권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뭐가 된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다. 그래서 법정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권법에서는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없어. 물권법에는 법정 질권이라는 게 없어. 어디에 있다? 채권법에 있다.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이렇게. 자, 임대인의 의무죠. 임대인의 의무는요. 자, 1번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제공하여 사용 수익하게 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고요. 안전 배려, 도난 방지 등의 의무는 있다 없다. 이러면 1번과 2번을 구별해야 되는데 1번과 2번 중에서 우리가 1번, 2번 시험에 다 나왔는데 2번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보면 숙박계약 있죠. 숙박계약에서 숙박업주는요. 투숙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임대차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방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지.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월세 들어가면 먼저 우리 뭐를 해? 제일 먼저 비밀번호 바꾸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임차인이. 임대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보면 안전배려 또는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를 뭐한다? 부담하지 않지만 이번에서는요. 숙박계약에서 뭐다?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뭐한다? 부담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임대인은 거기다 별하네요. 계약 전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한단 말은 피로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임대인이 피로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그 옆에 조그맣게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해. 그러니까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하니까 필요비 상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고요. 자, 4번 수선의무죠. 여러분 수선의무는 봐보세요. 기억이요. 목적물의 파손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다. 이런 경우는 수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수선하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수선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가 있다? 수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봐봐. 기억에서 뭐라 했죠?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뭐냐? 니은이야. 니은. 방에 약간의 실금 형태의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가 있다. 우리가 방바닥에요. 금이가 있고 벽에 금이가 있어. 이걸 판례가 말하냐? 임차인 너가 수리해라 이 말이죠.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그냥 방바닥에 균열로 인해서 연탄 가스가 침입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거기에서 벽에 바닥에 금이가 있고 벽에 금이가 있는 것은 임차인이 수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이제 80년도 정도의 판례인데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워낙 건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충분히 그것을 임대인이 다 수선할 의무가 있겠어? 있겠죠 지금은. 근데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닥에 금이가 있고 그 다음에 벽에 금이가 있다. 이것은 누가 수선한다? 임차인이다. 임차인 이렇게요. 이것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에 줄고 소규모 수선. 이것은 앞에가 이러면 특약동그라미 특약으로 원래는 이런 것도 다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갈 때 건물 이렇게 빌면서 싸게 우리가 임대를 주면서 대신 뭐라고 한다? 아, 저기 있는 베란다는 당신네들이 수리해서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소규모. 그런데 여러분요, 대파손, 대규모죠. 이것은 무조건 누가 하는 것이다? 그건 누가 잘못했냐 중요해. 봐봐. 만약에 이 건물을요, 누군가가 화재로 인해서 방화를 했어. 그럼 방화했으면 수선하면 이건 대규모예요, 소규모예요? 대규모죠. 그러면 임차인이 방화를 해도 임대인이 수선을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수선을 하고 임차인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임차인이 만약에 돈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뭘 한다?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보증금에서 수선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주고 남은 돈이 없으면 더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봐봐. 만약에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의 일부가 멸실이 됐어.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방금 얘기했죠? 그 보증금으로 수선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반환 청구하고 남은 돈이 없으면 더 토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러면 안 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이제 권리라고 돼 있죠. 그럼 시험은 임차인의 권리에서 잘 나와요, 의무에서 잘 나와요? 권리에서 잘 나오겠죠, 당연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먼저 임차인의 의무를 한번 정리를 먼저 해버리죠. 자, 임차인의 의무요, 171페이지를 먼저 봐. 왜냐면 임차인의 의무는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알겠죠? 자, 1번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은 이를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소인이 공동으로 임차물을 임차한 때는 어떻게 한다?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건물을 빌렸어. 세 사람이. 그리고 보증 월세가 뭐냐? 300이야. 세 사람이. 그럼 각자 100만 원씩 내야 돼요? 모아서 300을 내야 돼요? 모아. 그걸 연대라고 그래. 연대. 우리 남편은 고대인데 필요 없어. 무조건 연대야. 알겠죠? 연대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자, 4번 한번 봐봐. 4번.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죠. 화재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럼 화재의 원인이 뭔지 모르면 누가 그걸 입증한다?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돼. 왜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보존했다가 그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단 말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을 왜 반환할 수 없게 되었는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죄송한데 168페이지로 오세요.
그러니까 168페이지 보면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이렇게 됐죠? 중요한 키워드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예요. 몇 설 됐죠? 임차인의 과실 없이 몇 설 됐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임차인은 맨 끝에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해요. 차임의 감액을 청구했을 때 감액되지, 중요한 말은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잘못 없이예요. 잘못 없이. 알겠죠? 내가 3층짜리 건물을 3억 원에요. 월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3층이 태풍에 의해서 날아가고 1층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월세나 보증금이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뭐를 해야 돼요? 감액을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감액된다. OX, X.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요. 맨 위에 비용상환 청권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권 있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지상물 매수 청권 이렇게 있나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1층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단 말이죠. 갑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을이 여기서요. 이렇게 중축을 했어요. 중축.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있느냐. 여기요. 독립성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럼 이렇게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합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독립성이 없다. 이것을 뭐란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란다?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가 1층 이제 건물벽이죠. 건물벽. 이 건물벽이죠. 여기 건물벽이잖아요. 이 벽에 독립성이 없다. 여기 중축이 있다. 이 말은 간단히 하면 여기다가 벽지를 발라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벽에 벽지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럼 이 벽에 있는 벽지를 우리가 벽에 벽지가 발라져 있으면 저것을 벽이라고 얘기하지. 저게 뭐냐 그러면 벽지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지라고 하는 것은 벽하고 독립성이 없죠. 왜냐하면 벽지만 따로 떼가지고 사고팔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벽지는 벽의 구성 부분이죠. 구성 부분이니까 우리는 저것을 벽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벽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냐?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뗄 수 없거나 설령 뗀다 할지라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벽이 있죠, 벽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다? 벽시계가 있죠, 벽시계. 벽이 있으면 벽시가 있죠. 독립성이 있다, 없다? 있죠.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죠. 구성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합이 아니고 구성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벽시계 보면 따로 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거 뭐냐 그러면 저거 시계라고 얘기하지. 저걸 뭐냐? 벽이다. 그러면 뇌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시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벽하고는 독립적이다 이 말이죠. 벽의 일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보면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매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죠? 상환이죠.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비용상환 청구는 뭐다? 임의 규정이다. 비용은요 임의 규정.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강행 규정은 언제나 포기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뭐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편면적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한 약속은 유효이고, 법에 규정된 것보다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부속물이 뭐냐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속물은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해야 돼. 동의나 매수를 해야 돼. 임대인한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뭘 얘기하면, 지금 여기가 지금 저 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요 설치하면서 임대한테 묻는 거죠. 내가 혹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당신이 이것을 매수하겠느냐, 매수하겠느냐 물어봐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설치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그걸 뭐한다? 부속물이라고 그래. 그럼 그 부속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해. 그런데요, 자기 멋대로 부속물을 설치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속물은 일단 임대차가 종료가 돼요. 종료. 두 번째요, 토지에는 안 돼, 토지. 우리가 부속이라는 것은 건물, 기타, 공장, 물에다가 부속하는 것이 토지에다가는 부속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걸 부속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 불행이 없어야 돼. 채무 불행, 가장 중요해. 채무 불행이 없어야 돼. 알겠죠? 있으면 큰일 나. 그런데 여기서 편면적이라고 그랬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포기한다 할지라도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되냐? 원래 이 건물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이에요. 그런데 주인한테 뭐라 하냐? 너 여기다 이런 거 설치하는데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팔지 먼저 나한테 사라지 말고 그냥 가라 이 말이죠. 알겠죠? 대신 내가 뭘 한다? 보증금을 깎아주겠다. 5천으로. 월세도 50으로 깎아주겠다. 기간은 5년 해주겠다. 그럼 봐봐요. 기간은 5년 하면은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이면 한 600 정도. 6, 5, 30, 한 3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대해서 매수하라고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할 수가 있지만 임차인한테 유리하지 않고 불리할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용은 뭐가 있냐?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하고요. 여기 유익비가 있다 이 말이죠. 이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에 지출 즉시 청구한단 말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필요비하고 유익비는요. 필요비 유익비는 또 언제 청구하냐? 꼭 그렇지 않고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반환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필요비하고 유익비는요. 그런데 이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적물을 개량 가치가 현존해야 돼. 현존하면 회복자 또는 소유자,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 유익비에 대해서 유일하게 상당한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여할 수 있고 상환기간을 허여하면은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유익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이제 독립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거기요. 비용상환 청구라고 되어 있죠? 1번 필요비를 지출하죠. 자, 적을까요? 지출 즉시 거기다 써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차가 존속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지출 즉시는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이렇게 됐죠? 자,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 종료. 가치가 현존해야 돼. 현존.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돼. 문제는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소유자. 다른 말로 뭐? 임대인의 선택. 임대인. 그럼 여기 보면 필요비하고 유익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어떻게 돼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생산한다. 6개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중요하죠? 비용상환 조건은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포기할 수 있다. 만기에는 포기하죠. 포기한다. 그 다음 1번이면 기억명 끄다 써. 유치권 X. 포기하면 유치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이제 포기란 말이에요. 니은하고 디귿이 봐봐.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요. 판례가요. 우리가 이렇게 중축을 하잖아요. 이렇게 중축을 하잖아요. 중축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축한 부분은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우리가 건물에 이렇게 중축하잖아요. 중축한 부분은 아무런 말에서는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부속물에 들어간다, 비용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거기 보면 쓰라쳐 한번 봐봐. 중축한 부분을 디귿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약속을 했다. 임대인 것으로. 중축한 것을 임대인 것으로 하기로 했어. 임대인 것. 중축한 것을 임대인 것으로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요, 중축을 했는데 임대인한테 준다 이 말이죠? 임대인한테 준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중축한 부분은 비용인데 비용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거기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 하는 권리의 주장을 포기한 것이다. 맨 끝에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 비용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다. 니은 봐봐, 니은. 임대차가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 원상 동그라미, 복구 동그라미. 원상복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다 떼가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비용 상환 청구에서는 니은하고 디귿이 중요한 판례가 돼. 무슨 말이죠? 니은과 디귿.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봐봐.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은 뭐예요? 여기에요. 이제는 부속물이 여기를 읽어봐. 여기 봐. 여기 첫 번째 뭐죠? 1번 뭐라고 됐어? 자, 임대인의 뭐? 동의. 동그라미. 자, 2번에 두 번째 줄 가운데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그런데 중요한 말은 뭐가 반드시 없어야 돼?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 알겠죠? 없는 경우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매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몇 년의 제책기간? 10년 제책기간 가로묶고 10년 제책기간 가로묶고 제책기간 가로묶었어요? 법관이 직권조사 이렇게요. 법관이 직권으로 뭐란다? 조사한다. 그래서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 자, 3번은요.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돼.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면서 그 다음에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그거보다 오로지 임차인 특수목적 줄고 사진관 영업시설, 사진관 영업시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업시설, 이게 뭘 얘기하죠? 조명등 같은 거죠? 조명. 이 조명 같은 것은 사진관 한 사람 빼고는 다른 사람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속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부속물이다는 뭐죠?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합이 아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안 된다? 오로지 누구만 위하면 안 된다? 임차인만 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행사 효과는요? 부속물 조건이 행사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부속물 매수대금이죠? 니은. 부속물 매수대금 매매대금이죠?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은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정도 그러면 부정. 그 다음서 지상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도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일시사용. 일시사용이라는 뭐죠? 잠깐 쓰는 거죠. 이런 경우도 부속물 매수청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니을 봐봐, 니을. 그 다음 페이지요, 니을이요. 니을은 우리가 좀 이따요. 동의 있는 전제차에서 보면 돼요. 자, 그럼 5번 봐봐, 5번.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 줄고, 파격적으로 저렴 이퀄 임차인에게 유리 이 말이죠. 임차인에게 유리 이 말이죠. 이 말이 파격적으로 저렴하다는 말의 뜻이 이건 다른 말로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럴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한 것이다.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포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7번 보면 7번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그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설령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죠? 있다. 그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다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냐? 여기 이렇게 가비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우리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여기다 뭘 한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죠? 우리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짓고 그러고 나서 이 건물에다가 등기를 해. 그러면 이 건물에 등기하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 건물의 전속기간이 20년이 만료가 돼. 20년이 뭐가 된다? 만료가 돼.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지상물이 뭐란다? 현존해야 돼. 지상물이 지금 남아있죠? 현존하고, 그 다음에 채무 불행이 없어야 돼. 이기 이상의 참여 연체가 없어야 돼. 채무 불행이 없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먼저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뭐란다? 먼저 갱신을 청구를 해요. 갱신을 청구한단 말은 기간을 좀 한번 연장해달라 이 말이죠. 이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죠? 갱신이란 말이죠?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 아니고 뭐란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노예, 싫은데요? 싫어?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제 하는 게 뭐다? 이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갱신을 청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언제나 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할 수 있다? 여기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해지 통고를 해. 우리 아까 말했죠. 뭘 한다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하죠.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통고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몇 개월? 1개월이죠. 해지 통고를 하죠. 해지 통고를 했다. 그 말은 임대인이 갱신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뭐 한다?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OX, X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는 무슨 규정이다? 이것은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강행규정인데 이것은 편면적 강행규정 똑같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럼 을이 보통 건물을 짓게 하겠어? 못 짓게 하겠어? 못 짓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이 갑한테 말한다. 내가 기한이 끝나면 지상물을 포기할게. 지상물을 내가 나한테 포기할게. 내가 나한테 지상물을 인도해 줄게. 내가 지상물을 철거할게. 이런 약정을 한다면 이런 약정. 이런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이런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지상물 매수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어? 매수죠. 매수 이것을 형성권이다. 그러면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그래서 의사표시니까 우리는 언제냐?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을 해. 그럼 청구 당시 시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건물 누구죠? 건물은 누구죠? 임차인 을의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은요? 임대인 갑은요? 임대인 갑은 대금을 줘야 되겠죠? 대금.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 동시이행 관계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건물에 이렇게 근저당권이 있더라. 근저당권 1억짜리 근저당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억짜리 근저당권이 있으면 이게 건물이 만약 3억이라고 해봐. 3억이면 매매 대금을 정할 때 3억에서 피담보 채권 1억을 공제한 것을 매매 대금으로 한다. OX.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렇게 매매계약 먼저 우리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다는 것은 매매계약이 성립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을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갑액이요. 근저당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다음에 임대인의 대금 지급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여기서요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말소를 해야 돼. 돈을 갚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하면 되나? 임대인은 매매 대금만 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공제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설령 이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할지라도 알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인정된다. 왜냐?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을 말소해서 등기를 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얼마 하면 돼? 거절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 근저당권이 있어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것 이것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철거할 때 드는 철거 비용 매매 대금에 포함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신축할 때 드는 신축 비용 이런 것을 다 포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이것이다. 근저당권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지상물.
여러분 이 지상물은 먼저요 무허가 건물, 무허가니까 미등기겠죠. 미등기 건물도 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이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를 불문해. 동의를 불문해. 우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건 부속물 매수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해요. 그 다음에요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 소용이 있냐 없냐 이것도 불문을 해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물이요 이렇게 저기 있는 갑의 토지하고요, 갑의 토지하고 다른 사람이요 A의 토지에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타인의 토지하고 걸쳐서 있죠? 그런 경우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못해요. 전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부분만 뭐란다? 구분소유, 아파트처럼 구분소유로 할 수 있죠. 구분소유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된다. 이 말이죠. 매수 청구가 돼. 이 부분만 매수 청구가 돼. 그런데 전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상물 매수라고 하고, 만약에 임대차가 종료가 된,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죠?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요, X한테 바뀌죠? 토지 소유자가.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양수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아니, 대항력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물이란 말이 무슨지, 매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청구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씩 떼가지고 보면 끝이에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70페이지 1번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전속기간이 만료되죠? 그 다음에 지상시설 현존, 2기 이상의 연체가 없는 경우, 2기 이상의 연체가 없다, 채무 불행이 없어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해. 채무 불행이 없다. 기억, 임차인은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이때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뭘 한다? 니은 해지 통고를 해. 그럼 어떻게 한다?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해. 청구 앞에 매수란 말이 있으니까 뭘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2번 행사요건. 행사요건 보면 기억의 처음부터 끝에 채무 불행을 이유로 채무 불행이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봐봐, 디귿 두 번째 줄.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를 했어. 그런데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토지 양수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인정범위 이제 봐봐. 여기 인정범위 여기. 거기 보면 첫 번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맨 위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어, 안 받았어?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것은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도 맨 끝에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니을이 중요하죠, 니을. 디귿하고 니을하고 둘 다 중요하다. 니을 봐봐, 니을은 좀 봐봐요.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다. 다른 사람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가? 그래서 니을을 보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있다. 그럼 맨 끝에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 거기 걸어놓고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 알겠죠? 이 부분에 한해서 청구하고 그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행사효과는 첫 번째마다 가서 지상물의 조건은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10년의 제책기간이죠. 알겠죠? 임대인은 거절을 못해요.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 왜 여기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느냐?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니은이야, 니은이 또 중요해. 니은에서 보면 여기요, 근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근저당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근저당권이 있을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것을 매매 대금으로 정할 수 없고, 근저당권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근저작권의 피담보 채권액이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 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알겠죠? 자, 뒤에서는요.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가 되면 두 번째 끝에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하여 임차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다 편면적 강행규정이죠. 편면적 강행규정.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건물 있다가 지상에서 일체를 포기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어. 그렇게 약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불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173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173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임차권의 처분이라고 나와 있나요? 처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은요, 잠깐 쉬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강의 여러분 핵심 유형 노트 가져가셨어요? 핵심 유형 노트 가져왔어요? 거기 그 핵심 유형 노트 보면, 임대차요, 채권법의 맨 뒤에 보면 그림이 그려졌어, 2개.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